기후변화 대응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명숙입니다. 기후변화 대응법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높아진 지구 온도로 인해서 각종 기상 이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지속가능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기본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선도적 다짐을 세계인들에게 약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법 제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법을 대표 발의한 한명숙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법 제정을 위해서 33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주도한 빅에스크를 대표해서 기후변화 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윤희 김현지 연구원과 또 환경운동연합 지영선 공동대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오신 김춘희 처장, 정대희 팀장, 신주은 정미란 간사님, 그리고 서명회에 동참하신 이지숙님, 안우영 어린이, 김유정님, 신유빈 어린이, 시민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법을 발의한 제가 이 법을 어떻게 만들게 됐으며 왜 만들었는가 하는 취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의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명숙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예측 불가능한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아열대 기후로 변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대재앙에 대한 경고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수준에 비해서 제도적 변화는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주도로 국제적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유엔에서 열리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 기본협약 당사국은 인류에 의한 기후변화 시스템의 위험한 교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C 이내로 억제하자는 목표에 합의했습니다. 2015년까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새로운 기후협약에 합의하고자 현재 활발한 국제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협상은 각국의 역사적인 책임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과 부담의 공평한 분담 논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법에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세계 각국이 추구하고 있는 부담의 공평한 분담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만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배출국가로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공조체계에서 나름대로 선도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법엔 법조항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기후변화법 제정안 제9조 1항에 정부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축하고
2050년부터 2005년 대비 50% 내지 80% 범위 이내로 감축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단기적으로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장기적으로는 2050년엔 2005년 대비 50에서 80%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제 조금 후에 우리 안병옥 소장님께서도 설명하시겠지만, 국제사회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천명한다는 차원에서 국제사회 흐름에 맞게 법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모쪼록 오늘 기후변화법 발의를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감대가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전 세계인의 공감대에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법 제정으로 당당하게 응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변화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서 그 변화의 담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손잡고 시작합시다. 우리의 작은 첫걸음이 지구를 살립니다. 기후변화법을 만들어 사람들이 법을 지키게 합시다. 그래서 법이 지구를 지키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병옥 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법 대응 기본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입니다. 이번에 한명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기후변화 대응 기본법,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거의 비상사태 수준으로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에 관한 협상을 지금 벌이고 있고, 그것을 내년 말까지 타결하도록 시간표가 짜여 있는데요. 그 협상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후변화 대응법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제정이 된다면 아마도 이 협상의 물꼬를 트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기후변화가 이제 우리 인류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에 이 생존 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우리나라가 일부분 좀 이끌고 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지금 앞에서 플래카드에 적혀 있습니다만 44,000명의 국민들께서 이 법 제정을 지지하는 그런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 제정까지는 이제 한명숙 의원께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국민들의 염원을 존중하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서 오늘 발의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단순한 법이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가 담긴 법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이제 국민들의 안전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지금 기후변화는 에볼라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을 것으로 경고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기후변화로 피해를 받게 될 많은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또 생태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생각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운동연합의 지영선 공동대표님께서 이어서 이번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서명을 해주신 그런 활동의 또 의미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영선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가운데서 조금씩 언급이 나왔습니다만은 세월호 문제며 노인 빈곤의 문제며 또 청년 실업, 양극화, 우리 사회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그런 문제들보다도 어쩌면 더 엄청나고 더 근본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엄청나서 어쩌면 약간은 우리가 오히려 회피를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후변화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후변화라고 하면 여름이 점점 더워져가지고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블랙아웃이 오지 않나 이런 정도로 보통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이런 속도로 진행이 된다면 아마 얼마 안 있어 지구의 생물의 대멸종 사태가 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어떤 예측입니다. 물론 그 멸종하는 생물종 중에는 인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또한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인간이 현대 문명이 엄청나게 배출한 온실가스대의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하게 된 이 기후변화 대응 기본법은 바로 그 온실가스를 그러니까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계획을 담고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물론 이 법을 우리나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두 분이 설명하셨다시피 미국, 영국, 독일 이런 나라에서 혹은 이미 법을 제정을 했고 또는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죠. 국제 경쟁력 또는 국제적인 책임 이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해야만 될 이런 일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우리가 33개 시민단체가 Big Ask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후변화 대응법을 제정해달라는 제한 범국민 서명운동입니다. 그래서 4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한명숙 의원 그리고 60여 분의 의원들이 이걸 발의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법이 발의가 문제가 아니라 꼭 통과가 돼야 될 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되는데 통과되는데 큰 힘을 쏟아주시기를 기자 여러분들께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왔는데요. 네, 앞으로 나오시죠. 저희가 좀 앞에 있는 됐어요? 제가 그냥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43,989명의 서명을 한 통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살기 좋은 나라 지속 가능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더 좋은 지구를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에 돌려주기 위해서 기후변화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여러분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기자 여러분께서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